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제부디가 오미크론 변이에 전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영국에서 공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해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효능이 있다 없다 여부에 따라서 종목들 등락도 있고요. 정시 전반에서 글로벌 정시에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하이자하고 머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내도 지금 이제 연말까지 40만 4천 명 선구매 이제 계약 관련되는 부분 추진하고 있고, 도입 시기도 이제 내년 초가 아니라 빠르게 좀 앞당기겠다 이런 어떤 발표들을 한 상태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도 지금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이 하이자의 알버트 블라 이제 CEO가 CNBC 방송 출연해 가지고 하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변이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이제 나올 것을 사실에 염두에 두고 이 경구용 치료제는 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형태로 이제 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타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는 이제 변이 관련되는 부분하고 직접적인 뭐 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어떤 자신감을 또 표명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하이자 같은 경우는 정상 3일, 발현 3일 이내에 투여했을 때 입원 사망 확률을 89%, 그 다음에 닷새 이내에는 이 확률이 85%까지 감소한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초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머크 같은 경우에는 몰루피라비르가 최근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 자문위원회가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FDA 최종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오미크론에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구용 치료제가 항상 뭔가가 조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면 항체 치료제가 좀 뭐 내려가고 뭐 이런 흐름들을 계속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이제 영국의 의학 당국이 글락스미스클라인사와 비어사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제부디, 이 제부디는 지금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에서는 지금 EMA에서는 이제 롤링 리뷰 중이죠. 근데 영국에서 이 제부디가 오미크론제 변이에서 효과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소트루비맘 같은 경우에는 글락스미사와 비어사가요. 오미크론에서 발견된 특정 개별 돌연변이에 대해서 유사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전임상 결과 소트루비맘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이제 발견된 주요 변이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활동성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의 어떤 임상 결과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는 이 바이오아카이브에다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항체 치료제 최근에 이제 리제르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미크론에서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소트루비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표명하면서 이제 강세가 됐죠. 그럼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변이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레키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흡입형 형태의 진행되는 부분과 새롭게 유럽에서 지금 이제 임상 진행 중인 항체와의 어떤 결합에서 흡입형으로 이제 그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추가 변이 관련해서도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장기적인 어떤 포텐셜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어사의 이제 조지 스캔고스 비어 CEO 같은 경우에도 소트루비맘이 변이 관련되는 그 바이러스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했다. 그래서 변이될 가능성이 낮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보존율이 높은 부분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와 우리가 예상한 미래의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다루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변이를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이런 게 이제 항체 치료제나 백신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각그 담당 회사들의 어떤 CEO라든지 임상 책임자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에서는 큰 흐름은 또 이제 시장 대비해서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과 추가적인 어떤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에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사를 보면요, 레키로나가 이제 건강보험 심사 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 초에 이제 3월 4일인가 이제 그때 이제 건강보험 이제 급여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했는데요. 지금 10개월째 제자리라고 합니다. 그 1차, 2차 이제 회의를 자문회의, 이제 학대 전문가 자문회의를 3월달, 4월달에 했는데, 3차 회의를 이제 9월 17일 정식 그 품목 허가 받고 그때 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심평원의 평가 검증이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전문가 자문회의, 뭐 학대 전문가 자문회의, 이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약제 급여 평가 약평이 가는데 앞 단계에서 지금 다음 단계로 좀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해가지고 고가의 어떤 치료제를 사용을 우회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경구형 치료제의 이 고가 논의는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코로나,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거의 원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백신 대비해서는 비쌉니다만 경구용 치료제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참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도 뭐 초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빠르게 뭔가 확산을 맞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급여 적용이 되면 일선 병원에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하고 다르고, 만약 1급 감염병 지위에서 내려가면 약값의 5%인 3만 원 정도를 이제 환자들이 부담을 한다는 뭐 이런 어떤 이슈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봉민 의원이 이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국산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사용을 확대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뭔가 이 전봉민 의원이 셀트리온, 레키로나에서 우호적인 어떤 발언을 쭉 했던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분이 초기에 3월달, 4월달, 5월달에 얼마나 많이 뜯었습니까? 국민 세금 520원이나 투여했는데 렘데시비르보다도 처방이 낫다.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처음에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또 분위기 바뀌었죠. 그래서 참 정치인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균형감이 있으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임기 만료 관련해서 이제 성적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렇습니다. 이 서정수 셀트리온 제약 대표는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남동생이죠. 예, 과거에 뭐 인하대 뭐 회계학과를 나와서 GS건설에 뭐 상무까지 하셨다가 2012년도에 셀트리온에 입사했다가 2014년도에 셀트리온 사장,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올해 이제 3분기 누적이 작년에 실적을 넘어서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근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자체가 지금 실적이 안 좋죠. 그래서 김영기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이 이제 만기고,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내후년도 이제 3월 만기인데 원성을 많이 좀 듣고 있죠.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경영진 관련된 어떤 니즈들이 셀트리온의 향후 어떤 방에서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올해 같은 어떤 경영의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실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레키로나를 이렇게 개발해 놓고도 어떤 이제 유럽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각국의 어떤 수출 전략,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부분이 분명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합병기일이죠. 홀딩스 간에 스킨케어는 이제 빠졌고, 이제 홀딩스하고 이제 헬스케어 홀딩스 간의 합병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헬스케어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그 현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거래법상 상장 자회사 주식을 20% 이상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매수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신주가 이제 발행되면 홀딩스의 어떤 지분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서 이제 채워야 되니까 이자 비용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이 보유했던 이제 상표권 269억에 이제 이 부분을 사들였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이제 향후에 마련하고, 스킨케어가 들어갔으면 이제 이 부분을 할 건데 스킨케어는 이제 합병에서 빠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이제 지분율이 24.29 정도로 지수 요건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헬스케어 지분을 좀 팔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초에 일부 임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제 행사해가지고 지분율이 좀 희석되어가지고요. 100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한 5만 주 가까이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홀딩스가. 이런 부분들이 합병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이 자회사 관련되는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니드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 셀트리온은 이번 주 들어서는 그 11월 달에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의 승인 관련되는 부분 나와서 이 어떤 고가가 11월에 최고 이제 장중 고가뿐만 아니라 올 중에도 고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빠르게 뭔가 계약이 유럽 쪽에서 나와야 된다 반드시. 그게 이제 반등의 서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계약이 나왔죠. 크진 않지만 분명히 계약이 나왔는데 장중에만 좀 올라가고 이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이제 매수고, 기관도 어제 오늘 매수고, 개인들은 어제 오늘 매도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어제보다 좀 늘었고요. 시장 대비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11월 중순에 좀 흐름이 나왔던 부분에 그 이후에 1주, 2주, 3주 굉장히 좁은 박스권 흐름에서 재료가 나와도 이어가지 못하고 수급도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12월 달엔 합병 이슈의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사업자회사에 관련되는 합병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레키로나의 어떤 추가 어떤 공급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자 3분기 어닝 어떤 저 쇼크에서 벗어나서 4분기부터는 다시 정상화에 어떤 니즈가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과 수급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좀 12월 달에는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기를 또 기원합니다. 그래서 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25만원대 흐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가 12월 달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20만원대 초반 이하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제 저점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느냐, 어떤 재료로, 그게 이제 유럽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계약과 합병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자 이런 차후에 이제 그 주목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면서 헬스케어 어떤 유통망의 경쟁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